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요즘 교권 추락이다 뭐다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서 문구를 가르쳐줄 선생은 만나기 쉬우나 도덕과 인격을 가르치고 만들어주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 지은 역사서 자치통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호남이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스승, 교육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교과서 밖에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4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젊으셔도 되는 건가요? 살면서 젊어 보인다는 얘기처럼 듣기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고향 초중고를 다 전주에서 그렇습니다. 나오셨는데 네. 예, 그 호남에 대한 긍지랑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풍남초등학교, 서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네. 나오는 동안 전주는 전국 6대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각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이라는 게 사실 네. 호수의 남쪽입니다. 백제 비류왕 27년, 네. 서기로 말하면 한 33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두었다는 네. 얘기는 논농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평야지대였고 네. 농경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 김제에서는 지금도 매년 10월 추수기가 되면은 이 김만평야 축제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평선 예. 축제. 아, 지평선 축제. 그 지평선이 보이는 우리나라 유일한 곳이 호남, 김제 만경 그 평야. 일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교육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고, 뭐 대학은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학령 인구가 절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등록금도 사립대학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등록금으로 유지하고 교수님들 봉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지금 인상을 동결한 지가 십몇 년이째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 의료 봉사를 했던 슈바이스트 박사의 전기를 보면요. 인간이 가장 인간적일 때가 언제인 거니 15, 6세. 그 무렵의 정서가 그 인생의 전부를 지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5, 6세라는 게 뭐 서양도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나이고 우리나라 네. 춘향과 이도령도 그 무렵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지금 학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뭐 학교 교육에는 다 교실에서는 잠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거 5, 60만 되는 대학 갈 학생들을 네.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60만까지 줄 세워가지고 그것도 대학도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열등감까지 조성해가지고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14살 되던 해 생일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인데 우리 나이로 오면 16살이죠, 그때가. 지금 제가 보니까는 여기 SCH 이게 순천향대학교 배지 예, 맞죠? 배지인데. 총장은 언제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총장은 제가 학교 가서 교수, 국제문학 교수 하다가 부총장을 4년 했고, 그 다음에 총장을 하고 마친 게 제가 70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근데 총장 명함에 교장이라고 이렇게
찍고 다니셨다는데 이거 왜 그러신 건가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전부 교육제역이어야 되는데 아니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교장, 네. 중학교 때 교장,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대학교 와서 총장 하면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네. 사실 한자 문화권이지만 총장이라는 게 사물을 총괄하는 네. 사람이 총장입니다. 대학교는 또 교장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총장입니까? 내가 사무총장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직업에 총장이 들어가는 게 검찰총장이랑 육해군 참모총장이랑 대학총장 이렇게 딱 세 총장이 계신데 그 총장 직함 뭐 굳이 안 쓸 이유는 또 없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교육적 낭비를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교장이면 어떻습니까? 중국에 가서 보면요. 네. 베이징 다슈의 샤오장. 다 샤오장입니다. 교장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도 교장인데 왜 우리만 프레지던트 총장, 영원한 교장으로 네. 있고 싶다. 그래서 뭐 추억 같은 얘기고. 그래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하는 게 난 그렇게 듣기 좋아가지고 제가 길거리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장학금이요? 예. 교장 선생님 오고 쫓아오면 그래 하고 그때 이제 카페테리아를 만들어가지고 한 돈 많은 주면 한 19명 가서 커피 한 잔씩 먹으라 그래서 뭐 에피소드죠. 뭐 그거 뭐 특별히 제가 뭐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상당히 즐겁고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6.25 때도 피난수도에서 천막 치고 애들 가르치는 거는 했다고. 그 사진 보십시오. 부산에서도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피가 튀기는데 그 천막에서 가르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추락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제가 그 점을 네.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미 붕괴된 거죠. 선생님은 정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림자도 안 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학생들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 X는 먹지도 않는다.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얘기. 그게 개도 왜 안 먹겠습니까? 그만큼 구리고, 그만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으면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 애정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꿔 말하면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은 봉급을 타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릴 수 있다라는 그 선생님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그 자부심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만나는 애들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저도 교생인 선생님을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 자부심, 권위 그런 거를 다시 돌려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교육대학에서 한 7년 가까이 시간 강사를 했는데 그 20살 안팎의 우리 청년들 교육대학을 어렵게 시험 봐서 와요. 그때 사범학교만 나와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쉽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수능 점수로 보면은 300점 대 다 이상이어야 되고 그이들을 가르칠 때가 제일 제가 보람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인생을 꾸리겠다라는 전제가 없이 그 교육대학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교육부가 또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니? 교원 수급 정책을 딱 수립해가지고 몇 년도에는 선생님이 몇 명이 필요할 거니까, 배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군대는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장교 만드는 4년 동안 국가가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통 교육,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교원대학을 확충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서 장학생이 돼가지고 국가 재정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일선학교로 배분이 되면은 그 선생님들은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뭔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
평상심을 꼽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저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뭐 총장을 지냈든 그 직에서 물러나면은 동시에 다 똑같은 시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상심은 그러니까 어떤 그게 뜻으로? 평상심이죠.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죠. 평상심은 원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뭘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지면 뭡니까? 갖는 만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그냥 누리는 겁니까?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를 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상심으로 편하게 보통 마음으로 호남인 이런 말도 네. 썩 내키진 않아요. 그럼 또 영남인이 있어야 되고 영호남 갈등 얼마나 심했어요. 영남은 영자가 그게 네. 고개 영자예요. 고개. 네. 그러면 산악지방이죠. 그게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열악했던.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그쪽에 공장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그래서 네. 문화와 예술, 광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은 얼마나 큽니까? 고등학교 때 신석정 시인께 이제 배웠다고 하는데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향토를 끝까지 지켰던 목가 시인이죠. 그야말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 소양 중에 새로운 걸 갖고 새로운 걸 관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에게 코 한 번 잡힌 일이 있고 왜요? 제가 코가 커가지고 그는 코 한 번 크다고 이렇게 한 번 흔들어 준 게 제 추억이고 너 어디 사냐 그래서 그 전주에 그 대밭이 막 크게 어우러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대밭에서 어릴 때 그 바람 부는 날 대나무 밭이 막 그 휩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나는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은 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 날이 많다고 그랬더니 아, 이놈 봐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시심이었죠. 그 시심. 그분이 정말 평상심으로 목가 시인으로 향토 시인으로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농경 문화의 중심지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네. 키워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전라북도 호남이 네. 유일하게 전원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원 풍경. 지금 서해안에 붉게 물든 해가 지는 석양과 그 앞으로 펼쳐져 있는 논밭에 지평선이 보이고 거기에 서해안 바다가 있고 뻘이 보이고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저는 이 도시화된 산업화된 사회에서 흔치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심은 원래 평화로움이거든요. 본심은 다 뭐 이기심도 있고 그러지만은 내 것을 너무 챙기지 말라. 내 것 챙기다 보면은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네.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은 더 큰 욕심으로 발전하는 거.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뭐 그런 꼿꼿함, 뭐 대쪽 같은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한테는 엄청 뭐 이렇게 친근하고 뭐 이렇게 대해주셨던 것 같네요. 우리로서는 영광이었죠. 그냥 큰 바위 얼굴 같은 분이었죠. 감히 어떻게 네. 저런 선생님 곁을 지나가느냐 할 정도로 그만큼 말하자면 선생님이 갖추고 계시는 네. 그 용모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태도도 그랬고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산다 이런 것보다는 글을 써서 뭐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그게 자부심이었죠. 세 번째 인생 키워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꼽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5천만이 다 요즘은 교육 평론가이고 다 정치 평론가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한 말씀씩 할 수 있는데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구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제일 저항을 많이 했던 네. 지역이 우리 호남민들입니다. 광주는 일제 때 학생운동을 했죠.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성지로 이미 세계에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I and U가 아니에요. 어디가 뭐 I and It예요. You and I지. 평등한 거지.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대들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석가래 같은 제목이 되라. 그게 석정 선생님 가르침이시네요. 아, 우리가 집 질 때 대들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옥에 보면 대들보가 이제 중심이 축이 네. 되는 거죠. 근데 네. 대들보만 있으면 집입니까? 단아한 한옥이 될 때는 대들보도 돼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 석가래가 되어가지고 네. 그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도 필요한 거죠. 문화 비서관을 할 때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어요. 기부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유치원 다닐 아이들부터 한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다 같이 크지 않으니까 마을이. 고학년, 5, 6학년 학생들은 뭐 이제 필기도 하고 뭐 숙제 풀이도 하고 애들 노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관찰해서 기록을 해요. 그럼 애들은 제가 봐도 막 크레파스 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온통 막 낙서같이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악기 가지고 딩동댕 뭐 치는 애들도 있고 네. 그게 뭔 거니 선생님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성이죠. 인간은 무지개색처럼 각자 타고난 지능이 있다 이거죠. 네. 다 손흥민 같은 학생이 무슨 뭐 어디 여기 산수 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에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특성이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면은 네. 크게 성공할 것 같다. 그게 중요한 선생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이제 말씀하신 적성 검사 같은 거를 아주 심층적으로 해갖고 학부모 불러다 놓고 그러죠. 얘는 인문계 가서 대학 가는 것보다는 뭐 가령 실업계나 아니면은 뭐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불러놓고 얘는 공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난리 나지 않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자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순신 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호남 사람들이요. 네. 정말로 그 이순신 연구소는 제가 있던 순천향대학교가 아산이거든요. 네. 본교는 병원은 이제 서울, 천안, 부천, 네. 저 구미에 있지만은 이순신이 젊었을 때 기록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것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 변 씨의 네. 고향이 아산인데 논농사. 네. 농사는 지니까 쌀은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그 문과로 원래 소양이 많았는데 무과로 진출한 것은 그때도 아마 때도 연좌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 내리게 그래가지고 무과로 진출하잖아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사실 우리 근처사에서 보면 7년 전쟁의 영웅이죠. 임진왜란, 네. 정유재란.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1년 1593년도일 거예요. 네. 현덕성이한테 보낸 편지에 네. 이거 아마 호남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호남 사람은 긍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양무 호남. 만약에 네. 호남이 없었다면 없을 무자. 시무 국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네. 굉장히 호남 사람들이 자부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7년 전쟁을 할 때 병참 기지 역할을 해준 게 호남이었다 이런 얘기죠. 호남에 그만큼 우리는 먹거리가 충분했다 이죠. 그러면 이순신 연구소에서는 네. 주로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충사가 있으니까 네. 이순신 축제를 매년 그 충무공 탄신 기념일 4월 28일인가를 네. 기해서 그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충무공 같은 그런 고양하기 위해서 이순신 축제를 펼치고 이순신의 그 어록 중에 뭐 애국애족 뭐 네. 백의종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충무 어록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뭔가요? 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감히 없이 여기지 않을 겁니다. 대학에 아마 유일한 연구소일 겁니다. 이순신 연구소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호남인 시청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 영광이고요. 저는 뭐 사실 호남에서도 전주 쪽인데 전주는 마한 백제로부터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데입니다. 경기전을 아실 겁니다. 왕들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전주의 그 사고를 빨리 인민들한테 다 타지고 그 사고가 남아있는 데가 전주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마한 백제 문화로부터 전락 가명이 전주에 있었어요. 그런 거 복원해야 돼요. 수원성보다도 더 중요한 데입니다. 나라를 지킨 가명이고 또 광주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의 성지고 호남 쪽, 광주 쪽 대학 사립대학 재정을 좀 뭐 특별히 뭐 할애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붕괴할 테니까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결합하고 또 얼마 전에 나왔죠. 우리나라 이민 정책 같은 거 뭐 3만 명 유학생들 받아들인다는데 뭐 그런 쪽에 배치를 더 많이 해주면은 뭐 더 좀 호남이 뭐 정말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교육의 중심 무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는 이순신 장군이나 호남이 없었으면은 세계 기록문화 정말 엄청난 유산인 조선왕조실록도 없었겠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남이 없었으면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를 그게 이순신 장군은 문인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시조를 전도사를 보낸 분이 수루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계급으로 보면은 정말 뭐 군사령관 이상인데 그 수루에 혼자 앉아 있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그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야죠. 평상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본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호남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또 교육의 그 본질을 꼽혀나가는데 앞장서서 교육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순신의 그 호남인의 그 자부심을 키워준 그대로를 이어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은 뭐 내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청년기를 지냈다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마치면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전주에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인생간의 8알은 전주, 전라북도 호남이 키워줬고 2알은 짧은 여생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호남은 진정으로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문화의 교육의 1번지입니다. 그걸 놓치고 나서는 호남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사회적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농경 문화의 한가운데서 호남을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모두 저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호남은 진정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성시켜준 고향입니다. 오늘 호남이는 손풍삼 전 신천향대학교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